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잔해 특혜,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관위의 추락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요, 연 이틀 중앙선관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심지어 이런 것까지 했네요. 투표율을 전산에서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는요, 100명이 투표한 곳에서 투표자 수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잘못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실무자가요. 그러면 원래는 100명이 투표했는데 1000명으로 입력했으니까 추가된 900명 어떡하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랬더니 실무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여러 다른 투표소에 투표를 한 것처럼 분산시켜서 입력을 시키도록 한 겁니다. 이 정황을 수사팀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포착을 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뽑는 이런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수치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 글쎄요, 이거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선관위가? 저도 사실 이번 수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엄연히 실존하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이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외부 해킹이든 아니면 선관위 직원의 그 고의이든 실제 득표수를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할 수 있으면 그 잘못 의도를 갖고 잘못 입력하면 그 결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다시 그 수검표 했었던 게 숫자가 맞느냐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실제로 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저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끼리 그냥 입만 맞추면 아무도 밖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숫자만 맞춰놓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건 아닌다. 어디 감히 선관위가 이거를 그렇죠. 한 거를 누가 여기 선관위를 들여다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걸 전 강화시킨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판결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저는 특검 수사 결과 더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참에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투표자 수 초과분, 그러니까 아직 투표도 하지도 않은 투표소에 숫자를 넘겨서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투표소에서는 이 투표 인원이 막 늘어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투표를 많이 해도 1시간 만에 한 명씩 이렇게 찔끔찔끔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입력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는 늘리면 안 되니까 아주 찔끔찔끔씩 숫자를 올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 경기도 투표소 한 곳에서만 혹시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를 두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의 반응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니냐.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조작했던 최종적인 투표율만 뭐 문제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결과만 이상 없으면은? 아니요, 문제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다른 별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금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심각합니다. 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뭐 관리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숫자까지 이렇게 끼워 맞춘다. 그리고 그냥 상부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그냥 내부 메신저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는 조작이고 은폐잖아요. 단순히 부실 의혹, 과실로만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건 그 관련자, 책임자의 명확한 진실 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에 대해서 명확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거를 선관위의 이러한 총체적 관리 부실 그리고 은폐, 조작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떠한 정쟁의 도구,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알겠습니다. 삼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정쟁 얘기는 뒷부분에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 선관위의 직원 이 해명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치를 조작한 거는 뭐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결과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물건을 제가 누구 걸 훔쳐놓고 걸리니까 다시 돌려준 다음에 야 물건 찾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건데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조차도 투표율은요. 투표 아직 안 한 사람들이 TV에서 나오는 거 보고 투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앞서 뭐 얘기했던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인 걸 했지만 뭐 내가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게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투표율을 보고 투표를 할까 그리고 언제 할까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본인이 어떤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투표율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인 것이죠. 만약에 A 투표소에 100명인데 1000명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투표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럼 네. 제가 예를 들어 중개업소, 정치적인 중개업소면 A 지역구의 아파트는 민주주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민주적인 의식이 높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나간 건데 그만큼 이런 단순하게 선거의 투표 숫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거란 거는 모든 이제 사회 모든 네. 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저렇게 투표율만 최종 투표율만 똑같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